프리미엄 플래그십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S클래스가 감가가 이 정도라고? 벌써 10% 감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이에요. 야, 요즘 들어서 이 차가 정말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유지비가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 이 벤츠 S클래스, 그 중에서도 350D S500 그런 차 안 타죠. S580 롱바디 포매틱 차량에 지금 현재 가격 근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유지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580 롱바디 포매틱 차량입니다. 여기 이런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서는 바로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앞쪽에서 봤을 때 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나 그리고 주행 보조를 위한 기능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대박이더라고. 이 위쪽으로 솟아있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럼, 요게 운전석에서 희끗희끗 보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성공했구나, 나 정말 괜찮게 살았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차량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이런 정도의 자동차들을 끌 때가 되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쯤 되면 제일 활성화되는 게 뭐야? 동창회잖아요. 동창회, 뭐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딱 나가는데 S클래스 끌고 나타나면 말이 필요했나? 차 키를 딱 올려놓고 그냥 여유돼서 좀 뽑았어, 아유 별로 안 비싸, 야 너도 끌 수 있어,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S클래스의 힘이죠. 그리고 측면에서도 잠깐 보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는데, 20인치의 트레드나 이런 것들 보면 255의 40R20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이 20인치 휠이 굉장히 비싼 타이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자동차 휠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도 19인치가 들어가고, 팰리세이드 같은 애들은 거의 뭐 기본적으로 18인치, 올라가면 20인치, GV80은 뭐 22인치까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사이즈가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된 만큼 20인치 타이어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비도 더 저렴해졌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저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S클래스는 예전부터 뭐 매직 바디 컨트롤이다 뭐다 하면서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승차감 정말 좋고요. 뒤쪽으로 가서 보면은 문이 닫혀 있는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여냐 하는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팝업되는 도어 캐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나 이런 것들 잠깐 열어서 보면은 지금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지고 있었던 최신 디자인 콕핏은 아닙니다. 최신 디자인 콕핏은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디자인이 완전 최신 디자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뒤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뭐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뒤쪽 타이어가 조향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까지 많이 후륜 조향이 됩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도까지 후륜 조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좁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편한 기능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S580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문을 딱 열었을 때 일반 마이바흐 버전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문이 조금 더 크게 열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모니터 2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뒤쪽 시트를 위한 기능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쪽 시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리클라이닝이 이렇게 됩니다. 저렴한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등 쪽이랑 엉덩이 쪽이랑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S클래스는 엉덩이 쪽만 그리고 등 쪽만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확실히 프리미엄의 근본, 럭셔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잘 탑재해 놨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S580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현행 들어오는 S클래스 중에서 보통 대부분은 다 이렇게 포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륜구동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기본적으로 기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주행보조 들어가 있고, 2열도 정말 편안하게 되어 있고, 1열에서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으면서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이 S580 포매틱 롱바디 차량이 과연 여러분들이 한 달 운용을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벤츠 S클래스 580 롱바디 포매틱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먼저 한번 알아보자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출고가 된 차량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S580 롱바디 포매틱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는 할인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야, 지금 S클래스 할인 3천만 원씩 하는 거 모르냐? 그러면 당연히 2억 3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 신차까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S클래스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2억 3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지금 현재 S클래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3천만 원을 할인을 해주면 2억 2,500만 원 정도까지 신차가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당시에 할인을 얼마 안 받은 상태에서 구매한 신차가와 지금 2025년 현재가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차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로 잡도록 할게요. 그 2억 3천만 원 정도 됐던 S580 롱바디 포매틱이 지금 3년에 한 5만 킬로를 조금 더 넘게 탔을 때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냐? 아니 진짜 난 좀 충격이야. 프리미엄, 플래그십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S클래스가 감가가 이 정도라고? 벌써 50% 감가를 맞았습니다. 50%. 정확하게 그냥 50%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1억 1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1억 1천만 원대. 3년밖에 안 됐는데 5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50% 감가를 맞았다고? 아니 이 정도면은 G90 살 돈이면은 S580 롱바디 포매틱을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잖아. 야, 이 정도면은 너무 가격이 착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이거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1억 1,600만 원이 있다고 한들 S클래스 못 끌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S580 롱바디 포매틱이 한 달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항목, 자동차세가 있겠죠. 2022년에 출고가 된 V8, 무려 8기통에 해당하는 S클래스는 배기량이 3,982cc에 해당합니다. 3,982cc면은 자동차세를 1년에 103만 5,320원을 내야 돼요. 야, 많이 내긴 하는구나.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보험료가 있잖아요. 보험료는 제가 끌 수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해보면, 제가 30대 초반이고 벌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보험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본인 운전 연간 주행거리는 15,000km로 놓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 평균 주행하는 거리가 13,0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3,000km면은 15,000km 이하니까 12,000에서 15,000 정도 구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할인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저는 저 혼자만 운전하는 걸로 보험료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S580 롱바디 포매틱 차량의 1년 보험료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야 잠깐만, 보험료가 S클래스가 생각보다 저렴한데? 170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모델3 퍼포먼스 보험 가입했는데 그게 13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170만 원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싼 거야? 뭔가 2억이 넘어가는 신차가를 가지고 있는 S클래스라고 하기에는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오, 이 정도면은 아주 가성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비에 따른 주유비도 측정을 해봐야겠죠. S580의 공인연비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8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운행을 해본 분들에 의하면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한 7에서 8km 정도가 나오고, 고속도로를 운행할 땐 한 12km에서 13km/리터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복합연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리터당 8km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연간 13,000km를 주행을 한 다음에 이 차량은 일반 휘발유 넣으면 안 되죠.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통 리터당 한 1,85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주유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확실히 고급유를 넣으니까 이건 좀 비싸기는 하네. 대략 1년에 나오는 주유비가 300만 6,250원 정도가 나옵니다. 13,000km 타는데 주유비가 300만 원이 나와요. 300만 원. 확실히 V8에 해당하는 8기통의 차량인 만큼 기름은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뭔가 부담이 살짝 되기는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S클래스를 전기차처럼 그냥 끌고 다니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000km 정도가 되면은 엔진 오일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S클래스를 끌었을 때 이 차량을 가지고 엔진 오일만 따로 구입해서 사설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은 그냥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맡겨버리는 그렇게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일반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S580 롱바디 포매틱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좀 찾아보니까 한 번 교체하는데 50만 원이 나온대요. 50만 원. 거기에다가 타이어도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255, 편평비 40에 20인치 휠이에요. 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피렐리 P0 올 시즌을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피렐리 P0 올 시즌이 가격이 좀 저렴해져서 20인치 휠 기준으로 했을 때 짝당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 짝을 교체하는데 120만 원이라고 해요. 120만 원이면은 이거를 장착했을 때 보통 한 4년 정도를 탈 수 있으니까 1년 타이어 비용이 대략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죠. 뭐 톨비도 들어가고 뭐 세차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이런 기타 비용들을 좀 추가해서 계산을 해보면 월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 12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S클래스를 1년간 유지하는 비용이 유지비로서만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차값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1년 동안 S클래스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가장 최소의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면 78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789만 원을 월간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 65만 7,630원이 나옵니다. 오, 잠깐만. 이게 1년으로 따졌을 땐 789만 원이라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간으로 따져보니까 한 6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생각보다 저렴한데? 아니, 왜 이렇게 저렴하지?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GV80을 직장인이 유지하려고 했을 때 1년 동안 유지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했을 때 62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S클래스를 유지하는데 66만 원. 그러니까 한 4, 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나도 유지할 수 있지. S클래스 지금 당장 결제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값을 일시불로 다 지불하고 나서 최소 월간 유지 비용이 66만 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1천만 원 정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고 야, 나는 조금 할부를 해볼래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한 20% 정도의 선납금을 내죠. 20%의 선납금을 내면 처음에 내야 되는 돈이 한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한 48개월 정도로 나눠서 월 할부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월 할부 금액이 대략 한 2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잠깐만, 너 되게 비싼 차구나. 갑자기 되게 비싼 차라는 게 좀 느낌이 오네. 그러면 월 220만 원에다가 유지비 66만 원을 더하면 월 286만 원. 대략적으로 이 S클래스를 한 달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1억 1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차량 가격을 일시불로 그냥 딱 낼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은 월 유지비 자체는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 할부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한번 질러봐 한번. 네, 이렇게 오늘 벤츠 S클래스 580 롱바디 포매틱 이 차량이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감가가 얼마나 됐는지 월 유지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 정도면은 실제로 S클래스를 자차로 끌고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실제로 S클래스를 자차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월 유지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치킨 한 마리만 보내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